안녕하세요. 오래된 커플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우리는 왜 맨날 똑같은 걸로 싸울까?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더 찝찝해지는 이 기분 나만 그런가? 네, 맞아요. 연애 초반엔 콩깍지가 씌여서 싸울 일도 없고 싸워도 금방 풀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싸움의 강도도 세지고 해결도 잘 안 되는 것 같죠? 게다가 오래된 커플들일수록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인지 싸움이 더욱 격해지거나 아예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싸움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건강하게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커플이 헤어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아니, 싸움을 통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심리학적 대화 규칙 3가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진짜 꿀팁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솔직하되 문제의 핵심에만 집중하기입니다. 많은 커플이 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면서 본래의 문제를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너는 맨날 그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과거 소환수를 쓰거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지? 라며 미래 예언까지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내 부모님도 그랬어. 라며 상대방의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곤 하죠. 이런 식으로 싸우면 대체 무엇이 해결될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더 깊게 상하게 됩니다. 싸움이 끝나도 왠지 모를 찝찝함과 서운함만 남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어라고 담담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즉 나 마이너스 전달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보다는 네가 했을 때 나는 화가 났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발생한 문제의 핵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너는 맨날 늦냐? 사람을 뭘로 보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라고 비난조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네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나는 좀 서운했고 기다리는 동안 걱정이 많이 됐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했어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부터는 혹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내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과거 들추기, 미래 예언하기, 상대방 인격 비난하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발생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절대 비난하지 않기,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하기입니다. 싸움은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 자체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요.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가 누굴 보고 사니? 내가 너랑 결혼한 게 후회돼. 이런 말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상대방에게 해보셨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런 비난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참히 깎아내리고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상처를 줘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을 들은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똑같이 비난으로 맞받아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래 싸움의 원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감정 싸움으로만 끝나버리죠.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름을 붙이는 것도 피해야 해요. 이 게으름뱅이 같은 이라고, 잔소리꾼, 이렇게 상대방을 특정 단어로 규정하거나 부르다 보면 실제로 상대방을 그런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리게 되고
상대방 역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비난 및 부정적인 표현 자제와 경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대화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건강한 대화가 불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싸움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비난 대신 연성 시작 소프트 스타트업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비난 대신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청하는 태도만으로도 많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작은 감사도 잊지 않고 표현하기입니다. 싸우는 중에 무슨 감사 표현이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장난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오래된 커플이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싸움 이후에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상대방의 존재나 행동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처럼 늘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싸움이 격화되는 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노력하는 부분이나 변함없는 사랑과 마음에 대해 작은 감사라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되살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싸움이 격해지다가도 상대방이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나를 위해 노력해준다는 걸 알아.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라거나 지금은 비록 다투고 있지만 항상 나를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싸움의 분위기가 훨씬 누그러지고 서로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거예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감사 표현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갈등 상황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줬을 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에 우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마음이 느껴져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작고 진솔한 감사 표현들이 쌓여서 싸움이 끝난 후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남기고 다음 싸움을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감사 표현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즉,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오래된 커플이 헤어지지 않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3가지 심리학적 대화 규칙을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첫째, 솔직하되 문제의 핵심에만 집중하기. 둘째, 절대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하기. 셋째, 작은 감사도 잊지 않고 표현하기.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익숙해질 거예요. 물론 이 규칙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의식적으로라도 노력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싸움이라는 갈등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파괴할 수도 아니면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단순한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건강한 대화 기술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된 커플일수록 일방통행식 대화가 되기 쉽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해요. 부부관계의 핵심은 결국 남편과 아내, 즉 커플 자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로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오늘 배운 대화 규칙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잘 싸우는 멋진 커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